합계 출산율 0.7의 초저출산, 이 첫 번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 소멸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현재 청년층의 비결혼과 비출산 현상은 결혼이 개인의 삶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데요. 특정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형성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도로 인해 사회적 경계심이 높은 상태라는 것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페미니즘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했던 문재인 정부는 언어 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정교한 프로파간다를 시행했습니다. 그중 최악의 레토릭은 저출생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출생이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며 출산은 이성의 신체적 결합과 모성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비상구 패널에 치마 입은 여성을 추가하는 수준의 행정이 지속되는 한 무엇도 나아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 매체들은 결혼을 피해를 보는 행위로 부각시키고 연애를 물적 계약 관계인 것처럼 묘사하고 비결혼과 비출산이 최상위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사치스러운 결혼 문화를 비춰왔습니다. 여성의 독립성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이 막상 가장 비싼 가격으로 자신을 상품화하는 모순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기혼자들에 대한 조롱이 유행할 정도로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고 소위 퐁퐁남이라는 명칭은 돈과 조건에 따라 이용당하는 결혼으로 피해자가 된 남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대개 사회 초년생의 연령임에도 명품을 지참한 5성급 호텔에서의 프로포즈가 없으면 여자로서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왜곡된 결혼 준비 문화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고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가부장제의 탈피를 외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부장제의 책임을 강요하는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별 화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저출산의 난제를 해소하려면 왜곡된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행정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성별 간 이해와 화합을 통해 갈등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겁니다. 한국형 저출산 정책, 사랑의 복원을 통한 새로운 페미니즘이 필요한 때입니다.